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불행을 자초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김정호 작가의 책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에서 마음 챙김과 내면의 평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불광출판사네요.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학교를 오갈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금요일 밤에는 젊은 남녀 커플이 서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팔짱을 끼는 건 흔한 일이고 서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냥 남녀 커플만 바라본 건 아닐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현재 이성 친구가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부럽거나 질투심이 들었을 수도 있죠.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꼭 공공장소에서 절해야 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 예절도 없다며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직접 훈계를 했을 수도 있죠. 눈앞의 남녀 커플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바라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음 챙김이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눈앞의 남녀 커플을 바라본다면 그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어떤 욕구나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 챙김이죠. 대형마트의 계산대나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기다릴 때 왜 줄이 빨리 줄지 않는지 조바심이 나거나 옆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신의 줄이나 옆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 오가는지,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의 차례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음, 계산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음, 옆줄과 계속 비교하고 있음, 옆줄로 옮길까 고민하고 있음 등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운전 중에 옆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 때 화가 난다면 그 차와 운전자에게만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끼어든 운전자를 비난하고 있음을, 화가 났음을, 다시 추월에 응징하고 싶어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열이 오르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신체 감각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 챙김은 독특한 주의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는 외부에만 주의를 기울이지만 마음 챙김은 외부에 주의를 주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주의 방식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 챙김을 연습해야 할까요?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행 대신 행복을 원하지만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을 키우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대부분 반복적인데 그 반복이 불행을 가져오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계산대에서 자신의 줄과 다른 줄을 비교하며 조바심 내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를 비난하고 응징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남편이 텔레비전만 보고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행복을 느끼게 하나요?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은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짜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행을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같은 마음가짐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결코 현명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그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도 자기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그리고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오래될수록 그 힘이 강해져서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마음챙김은 일종의 기술이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 기술을 키워야 합니다.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집중 명상은 훌륭한 명상이죠. 하지만 일을 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아침과 저녁에만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수행이라기보다는 취미생활에 가깝겠죠. 시간을 내서 한적한 장소에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집중 수행을 하고 신비로운 체험이나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과 부딪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시 수행을 위해 그 장소를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수행은 매일의 일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매일 눈을 뜨면 만나는 가족관계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순간에도 커피를 주문할 때 직원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도 먹고 마시고 이를 닦고 걷는 모든 일상행위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하죠. 마음챙김 명상이 다른 명상보다 유리한 점은 바로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챙김은 일상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과 삶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정진시켜주죠. 그러나 수행 초기에 마음챙김의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짜증, 화,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마음챙김이 힘들어지곤 하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항복입니다. 항복은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항복할 때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항복과 마음챙김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챙김도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이고 항복도 결국 그러한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항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저항하는 자아를 더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복한다는 것은 내 욕구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항복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기꺼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행에 대한 동기가 충분한 사람들은 에고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기꺼이 에고의 항복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챙김을 유지할 수 있죠. 항복은 에고를 약화시키고 진정한 자신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 후배가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인사를 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내 인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나면 마음속의 화나 서운함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짜증이 올라온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도 돼. 양말을 뒤집어 벗을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상황에서도 항복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를 만났을 때도 화를 내며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죠. 그럴 때 항복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도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 수도 있지 라고 말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마음 챙김을 잊고 그대로 화를 낸다면 오히려 에고가 더 강화될 겁니다. 결국 항복은 에고를 약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내가 인사를 했으니 상대도 인사를 받아야 한다. 양말은 항상 바로 벗어놓아야 한다. 도로에서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질 때 이 고정된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에고가 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보면 그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수행은 결국 에고의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에고가 진정한 자아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욕구와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실 항복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즉 에고로서의 내가 참나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복하지 않는 것이 에고에 지배당하는 것이죠. 항복은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작은 상황에서부터 꾸준히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10개의 회초리를 한 번에 부러뜨릴 수는 없지만 하나씩 부러뜨리면 결국 모두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에고가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나는 이러고 싶다 같은 고정된 생각들이죠. 그러나 수행을 통해 하나씩 항복하고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